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삼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슈 인사이트 시즌2도 12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에는 제가 약간 특별한 이슈로 마련해 보았는데요. 어떤 주제냐면 바로 썸머 랠리.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하나가 뭘까요? 그것만 채워진다면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3,500을 넘어서 3,600까지도 도달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가면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썸머랠리 기대감을 갖고 3,000포인트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현금까지 다 베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주변 환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뭐 기초가 탄탄하다, 혹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주식을 할 만하다. 이게 먹이가 풍부해야 산에 산짐승도 있고 호랑이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려면 먹이가 풍부하려면 나무가 풍부해야 되고 환경이라고 봅니다. 주식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갈 거냐 주식을 갖고 갈 거냐. 지금도 이 갈등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3,000포인트 깨졌을 때 그때가 국내 증시에서는 진짜 바닥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2,000포인트 이하에서 주식을 사지 못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3월달.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주식을 이후에 놓고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갈등, 지금 왜 썸머랠리에 놓치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남들이 사랑해 갖고 주식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 재산인데 그 손이 가겠어요? 본인이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것이 그리고 이해가 돼야 그때 조금 베팅이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주식을 저희는 100% 갖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남아있는 현금까지 다 질렀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아직도 주식을 수익 실현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갖고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어제라고 하면은 이제 6월 15일 화요일 기준으로 오늘은 지금 이제 수요일 장 끝나고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거든요. 72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72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주식을 하는 게 저게 왜 중요한지 한번 잠깐 본다면 자, 72달러가 이렇게 돌파가 나온 상태 보이시죠? 국제유가가 72달러 이렇게 돌파 나온 상태. 일봉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었냐면 여기 65달러 전후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0달러까지 갔었고 자, 그리고 그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었는데 실제 국제유가는 그냥 20달러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시적인 마이너스 40달러니까 제가 그냥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2만 원인데 지금 7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200%가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국제유가는 140달러를 돌파한 2008년도 이후에 100달러권에서 계속 놀다가 장기적으로 100달러가 깨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지난 7년간 한 번도 72달러를 돌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72달러 이상 돌파 나온 적 7달러 여기가 77달러인데요. 2018년도 이후에 100달러 깨지고 77달러를 한번 잠깐 돌파 나왔다가 지금 3년 만에 다시 72달러 온 거고요. 이번에 77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만 7년 만에, 횟수로는 8년 만에 2014년도 11월 달 이후에 드디어 77달러가
처음으로 돌파 나오는 거예요. 자, 국제 유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국제 유가는 무엇을 대변하느냐면 공장이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핸드폰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엔진이라든가 전기차는 배터리가 필요하죠. 반도체가 부족한다는 건 IT 제품이 잘 팔린다는 거고, 국제 유가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생산자 지수 혹은 제조업 지수, 경기 활성화 지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든가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가면,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제 유가는 못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것도 몇 년 만에? 만 4년 만에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고, 72달러, 그리고 이제 77달러까지 돌파가 나오면 실질적인 100달러 이후에 최고가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실물 경기는 어떻다? 좋다. 주식을 하려면 실적이 받침이 돼야죠. 2, 4분기 실적이 조금 있으면 이제 6월 지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최근 3년 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만한 이유가 거시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방금 실물 경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금융 부분입니다. 10년물 국공채, 소위 Treasury Yield 10 Years, 우리가 T-노트라고 그러죠. T-본드, 미국 국공채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봐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실제 주식에 적용할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10년물 국공채, 뭐 혹은 Treasury Yield 10, 이런 Yield 10 Years 이렇게 쓰면은 이건 그냥 책에서 읽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T-노트라고 그럽니다. 약자로 줄여서 10년물 국공채는 T-노트, 30년물 국공채는 T-본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10년물 국공채 이자가 시장 이자율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30년물은 너무 길고, 여러분들이 모기지론 같은 거 할 때 그 책 모기지론 여러분들한테 30년물로 빌려주잖아요. 어떻게 빌려주느냐? 은행권이나 정부는 이 30년물 미국 국공채 채권을 사요. 그럼 이자를 받죠. 2%든 2%든 3%면 3%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4%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0년간 그걸 이자하고 원금하고 고정금리로 갚아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30년물 국공채는 장기 국공채라고 해서 뭐 집을 30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상품을 엮어서 만들 때 쓰는 거고, 10년물 국공채는 시장 금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 정책금리, FRB 정책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0%죠. 코로나 때. 반면에 10년물 국공채는 시장 금리는 은행에서 매겨지는 금리도 있습니다만 정책금리가 제로니까 매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금리가 있는데 그게 10년물 국공채를 우리가 보통 표준으로 삼습니다. 3년, 5년짜리나 1년짜리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10년물 국공채가 0.5에서 2021년도 1%까지 올라가고요. 1%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75까지 올라갔었죠. 난리 났었죠. 인플레이션의 공습이다. 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미국 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 2,200조 원 추경 예산. 돈의 가치가 계속 똥값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자 금리가 폭등하는 거고, 이자 금리가 정책금리, FRB 정책금리는 0%인데 시장금리는 0.5에 있다가 0.75, 1, 2021년도에 그리고 1.5를 돌파 나오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다 해갖고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자산 관련주들, 은행업이나 보험업종,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강업종,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주가는 시장 금리는 1.75인데 정책 금리는 0이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결국은 시장 금리 올리면 주식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을 사람들이 다 던졌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장 금리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제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했습니다.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국제유가가 안 떨어지는 거 봐라.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거 봐라. 시장 금리와 실물 경기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적당한 수준까지 착한 금리,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리는 올라가는데 실물 경기가 금리를 못 쫓아가면 주가는 폭락 나오는 거다. 자, 미국은 지금 실물 경기가 따라와요. 물가 상승률 2%, 즉 시장 금리 2%까지는 용인할 준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실물 경기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이 몇 %입니까? 네, 원래 3.1이었죠. 몇 %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죠. 3.8로 상향 조정했죠. 미국은 몇 %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6.2%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의 물가 상승률, 시장 금리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금리조차 최근 한 달간 1.5로 지금 묶여 있죠. 1.75, 1.6 움직이다가 1.5까지 떨어졌어요. 당연히 주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다가 멈췄고 시장 금리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나오지만 시장 금리는 멈췄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인플레이션율은 멈췄고, 실물 경기는 계속 살아나고 있고, 격차는 좁혀지고, 주식은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환경이 좋아지는 게 두 가지, 국제유가, 실물 경기 상승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오늘도 선물을 한 7천억 원어치 정도 샀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거 아까 한 3시경에 카페에 온 건데요. 그때까지 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6,700억 산 거예요. 외국인들 수급 살아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금리가 살아난다. 참,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국제유가, FRB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예요.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 금리는 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정해주는 0.5고, 시장 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금리인데 다양한 금리 상품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삼는다? 네,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는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로 삼는다. 몇 %? 1.5%. 자, 국제유가 안정적이죠? 네, 떨어지면 안 돼, 우상향에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 또 우리나라 1,110원 전후에서 안정적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풀으면 이렇습니다. 시장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상징인 시장 금리가 주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안정화되어 간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저렇게 멈춰주는 현상이 좋은 현상입니다. 자, 국제유가, 실물 경기의 상징이죠. 제조업의 상징이고 공장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원달러 환율, 무역수지 흑자가 나야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 그래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려서 한국에 들어오는 현상. 5월달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발표 나오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주식을 하기에 지금 굉장히 좋은 거시적인 환경, 즉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해볼 만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다? 한 개 부족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주식 신고점이지만 펌핑이 일어나게. 뭐냐면 바로 국민 수급이 부족합니다. 국내적인 요인에서는 그럼 펀더멘탈적인 요인에서 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자율 괜찮고 해외 이자율, 국제유가 괜찮고 금값이나 구리값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도 좀 안정되어 가고 있고 주식만 괜찮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국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해외적인 요인이 좋으니까 거시경제 좋고 국내적인 요인만 된다면 주식 해볼 만한 겁니다. 주식이냐 현금이냐의 갈등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살 거냐가 갈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내가 돈이 움직일 수 있어요. 신중하게. 지금 솔직히 늦으셨습니다. 이제 베팅한다는 거. 종목들 격차가 벌써 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씀드렸던 LG이노텍, LG전자, 현대의학,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저점 대비 지금 다 20%, 15% 어떤 종목은 거의 신고점 직전까지 온 것도 있어요. LG노텍 같은 경우. 솔직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은행 이자보다는 좋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지 공격적인 걸 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남아있는 현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트를 할 건지,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되는 건지, 주식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줄이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데 바로 국내 수급입니다. 국내 수급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기금이 쥐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연기금이 주식을 이번 연도에 18조 원을 때렸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매년 연기금이 주식을 1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2021년도는 한 달 동안 얼마를 때렸느냐? 1월달 한 달 동안 무려 8조 원이 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연기금의 월별로 주식을 사고 판 걸 제가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겁니다. 아래쪽은 월별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놀라셨죠? 계속 양봉 나와서. 일봉으로 볼 땐 몰라요. 추세가 있는지. 월봉으로 보면 한 번도 음봉 나온 적이 없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죠? 자, 1월달 겁니다. 2021년도 1월달 거. 1월달에 연기금이 주식을 팔았으면 음봉으로, 막대 그래프로, 샀으면 이런 식으로 양봉인데 1월달 팔고 2월달 팔고 3월달 팔고 4월달 팔고 5월달 건 왜 자료가 없느냐? 없는 게 아닙니다. 5월달은 거의 팔고 산 게 별로 없어요. 6월달 거는 이제 지금 6월 16일이니까 지금 조금 샀습니다. 어제 오늘 누적으로 다 합쳐서 6월달에. 기조가 바뀌고 있죠. 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1월달에 어느 정도 팔았느냐? 8조 원 넘게 팔았어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월 기준으로 연기금이 주식을 2조 5천억을 때린 게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번 중에 1월달 8조 원, 2월달 4조 2천억, 3월달 4조 원 가까운 3조 8천억, 4월달도 3조 원. 2조 4천억, 그러니까 3조 원 이상 때린 적이 없었어요. 월 기준으로. 이번 년도 다 때렸고 2조 5천억 이상 때린 적은 그 전에 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하게 많이 때렸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으로. 연봉 기준으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때린 적이 이런 건데 이번 연도에 18조 원을 때렸습니다. 누적으로. 근데 월 기준으로 보니까 아까 보니까 기조가 바뀌기 시작하죠. 천천히. 5월 달에는 안 때리고 6월 달에는 살짝 사고.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뭐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신고점 3266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처럼 3300, 3400 이런 식으로 계속 3500 국내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슈팅이 나서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맘 놓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사서 수익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한 가지 부족한 게 현재 수급이 부족했는데 그 수급은 연기금이 사실 고춧가루를 뿌렸던 거고 기관 전체가 30조 원 넘게 이번 연도 뿌렸던 거예요. 38조 원 주식 매도, 36조 원 주식 매도, 그 가운데 18조 원 절반이 연기금 매도였습니다. 다행히 5월달, 6월달 멈췄죠. 한 가지 부족했던 썸머랠리가 나오기 위해서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이노텍,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위아 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중소형 종목,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낙폭과대인 바이오 종목들까지 일제히 주도 종목군을 올라오기 위해 부족했던 딱 한 가지. 바로 수급. 나머지 펀더멘탈 다 좋아요. 한국의 수급이 문제였지. 그 수급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은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 연도 현재 연기금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게 이제 3월 것까지가 가장, 오늘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3월 말 것까지 자료가 가장 최신 거예요. 왜? 연기금 안 낸 분들 나중에 추납하고 뭐하고 그걸 다 집계하는데도 2개월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3월 말까지, 2021년 3월 말까지 6월 16일 국민연금 운용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늘 날짜로 나와 있는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873조 원을 이제 연기금 운용 규모입니다. 3월 달까지 그 집계가 최신 거지만 사실 오늘 집계했을 때 이렇게 이게 가장 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운용기금 수익률은 472조 원, 연누적 수익률 6%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요한 건 873조 원을 현재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연기금의 세계 5대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2월 2일 날 했던 방송 기억하실 겁니다. 공매도보다 연기금이 더 밉다. 수급에 공매도 영향 별로 없다. 재개해봤자. 연기금이 더 사실 이 시장에 고춧가루 뿌린다. 그래가면서 연기금 매매 전략을 주목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2월 2일 날 자료가 2020년 11월 말까지가 최신가였습니다. 이슈인사이트의 일부에 했던 시즌 1에 했던 것들이죠. 2월 2일 날 이슈인사이트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때 당시 보여주었던 자료는 807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2일 날 했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지금 6월 달이죠. 만 4개월 정도 약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가 늘어났어요? 연기금이? 그렇죠. 70조 원이 늘어났어요. 현재 운용기금은 873조 원. 3월 말까지 자료된 최신 집계. 2월 달에 했을 때는 작년 11월 말이 최고였으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근데 여기서 하나 빼니까, 그렇죠. 만 계산해야 되니까 4개월 동안 연기금은 정확하게 뒤에 군더더기 살짝 빼면 7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지막지한 속도죠. 돈도 들어왔지만 수익도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 주식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연기금은 국내 채권의 37%, 이번 연도 목표가 그렇습니다. 예, 현재 연기금 투자를 보면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국내 채권의 38%를 갖고 있습니다. 872조 원 중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가장 많죠. 332조 원이네요. 자, 반면에 국내 주식은 얼만큼 갖고 있느냐? 20.5%인 금액으로 따지면 178조 7천억. 여기 보이시죠? 178조 7천억. 그리고 해외 주식은 24.6% 갖고 있습니다. 얼마 기준으로? 3월 말 기준인 872조 원 기준으로. 금액상으로는 214조 8천억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퍼센트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3월 말 기준입니다. 집계는 오늘이지만 3월 끝까지가 가장 최신 집계예요. 그러면 격차가 지금 몇 개월 나잖아요. 자, 이거 잘 주목해 주십시오. 2021년도 현재 국민연금 3월 달까지 집계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872조 5천억 원 중에서 38%는 국내 채권에, 20.5%는 국내 주식에, 24.6%는 해외 주식에, 금액으로 따지면 해외 주식은 214조 8천억, 국내 채권은 332조 6천억, 국내 주식은 178조 4천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자료냐? 보시면 2021년도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운용 계획표입니다.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국내 주식 비중은 몇 퍼센트가 목표입니까? 16.8%가 목표입니다. 보이시죠? 2021년도 목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16.8%면 포트폴리오에 꽉 찼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국내 채권은 몇 퍼센트가 목표입니까? 37.9%가 목표입니다. 해외 주식은 25.1%가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3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집계된 자료에 따지면 25% 목표인 해외 주식은 214조 8천억으로서 0.5% 부족하게 꽉 찼네요. 그렇죠? 0.5%만 채우면 다 차요. 즉 무슨 얘기냐? 미국 주식이 오늘 밤 0.5%만 더 올라가면 2021년도 목표한 게 다 찬다고요. 3월 말 기준으로. 자, 국내 주식은 이미 16.8%가 목표인데 포트폴리오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이미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20.5%로 포트폴리오를 초과해서 채웠습니다. 4%를 초과했죠. 자, 그러면 84, 32, 32조 원의 주식을 팔아야 되겠네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꾸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 거다, 대한민국 주식 안 된다. 이렇게 수급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봤냐?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아까 그거는 3월 말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집계된 거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신 자료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있고 그걸 집계하는 거이기 때문에 3월 말, 보통 2개월 전 것까지가 최신 겁니다. 그럼 3월 말 해외 주식을 봤을 때 해외 주식 3월 말까지에서 지금까지 6월 16일 것까지, 어제 6월 15일 것까지 해외 주식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올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스탠&푸 500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3월 말 스탠&푸 500 지수는 3,942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어제 6월 15일,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 느리니까 한국은 지금 16일이지만 4,246포인트입니다. 몇 포인트 올라갔습니까? 3월 말 기준 대비 274포인트 올라갔네요. 누가? 스탠&푸어. 왜 스탠&푸어냐?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보다 얘는 500개 종목이잖아요. 나스닥은 성장주 중심이고 다우는 블루칩 30개 종목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은 업종은 아닙니다, 사실. 스탠&푸어 500개가 가장 우량한 거니까 평균이죠. 보니까 6.89%, 정확하게 6.9%가 상승했습니다. 언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자, 국민연금이 주식을 200조 원을 갖고 있는 해외 투자하는데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많이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대부분 미국 주식입니다. 두 번째 어디 많이 투자할까요? 그렇죠.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포트폴리오가 또 많이 겹칩니다. 결국은 대부분 미국 그리고 그 다음 유럽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마르크화가 사실 유로화의 기준이 된 거니까 독일 닥스 30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 30지수처럼. 분석을 해봤습니다. 3월 말에 몇 포인트였느냐? 15,0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몇 포인트입니까? 15,729포인트. 어제 15일 종가 기준이에요. 빼기 계산해보니까 이거 0 하나 더 붙여야 되죠? 그렇죠? 15,72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5,000포인트 대비 729포인트로 계산하면 4.86%가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중심으로 따지면 거의 7%고 독일, 유럽 중심으로 하면 4.8이니까 한 중간 정도에서 6 해야 되지만 보수적으로 해서 5.5 정도 더 수익률이 올랐다고 보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더 수익이 났을까요? 아까 보셨던 거 24.6%가 3월 말 금액으로 따지면 214조 6,8천억인데 대략 한 5.5% 곱한다면 227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872조 원으로 나눈다면 현재가로 이걸 나누려면 얘가 사실 900조 원이 넘을 거겠지만 그냥 그걸로 나눌게요. 왜냐면 국내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25.05%죠. 즉 2021년도 해외 주식으로 채우는 목표가 25%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이 이미 3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주식이 올랐으니 평균 5% 이상 올랐으니 전체 금액 대비 25%의 목표 수익률을 이미 국민연금은 채웠다는 것을 우리는 해외 주식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3월달 나와 있는 국민연금의 그 부족한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주식 그럼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국민연금이? 이미 다 찼잖아. 못 삽니다. 국내 주식은 이미 다 찼어요? 안 찼어요? 다 찼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좀 팔아야 돼요. 국내 주식도 올랐습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지금 21%까지 추가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법을 바꿔줬죠. 16.9%인데 거기서 3% 상하 돌파가 초과되더라도 당장 주식 정리해도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실제 국민연금이 지금 급하게 이번 연도 안으로 이번 연도 안으로만 정리하면 되는 게 얼마냐? 현 지수 3,277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이번 연도 벌써 18조 원 팔았어요. 앞으로 7, 8, 9, 10, 11, 12 종합주가 지수가 현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 9조 원 정도 팔아야 돼요. 팔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국내 채권이나 대체 투자나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주식도 꽉 찼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 주식은
지금 당장 팔으면 돼야 하는데요. 팔을 필요 없죠. 이미 상당 부분 팔을 수 있는 거에 벌써 10분의 7 팔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9조 원 정도 팔면 돼요. 물론 주가가 올라오면 더 팔아야 되겠죠. 해외 주식은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해외 주식도 팔아야 되겠네요. 이자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 다. 이자율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가격 떨어지죠. 채권 가격 떨어지는데 수익률 떨어지는 줄 알면서 국공채 사야 될까요? 못 삽니다. 문제는 딜레마는 뭡니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팔고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채권에 지금 투자를 한다. 국민들 돈 갖고 마이너스 나는 쪽에 베팅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한 가지 부족한 국민연금의 수급, 주식을 정리 9조 원 정도를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올라올수록 10조 원, 11조 원. 그렇지만 이미 팔을 수 있는 30조 원 중에서 18조 원은 이미 다 팔았다. 그 충격을 이겨내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신고점이다. 5월달, 6월달 연기금 주식 안 파는 거 보셨죠? 이미 다 찼어요. 팔고 해외 주식으로 사야 되는데 해외 주식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더 이상 주식을 당장 팔을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400, 3,500, 특히 3,400까지는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한 가지 부족한 수급. 펀더멘탈은 되는데 한 가지 부족했던 이 수급. 국민연금의 이 수급, 국내의 수급. 팔지만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버텨줄 걸로 팔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주식을 하기에 썸머랠리를 기대하는 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머랠리에 대한 이슈 인사이트 두 번째 시즌2 12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